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친일파가 득세하고 교과서까지 오욕으로 뒤덮이는 2014년. 올해 3.1절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대회에 전국 모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일 성공적인 TV기국과 국민TV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 조합원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올해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는 만원의 회비를 지참하시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이시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습니다.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점심이 죽여줍니다.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로 입이 호사로울 것입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여주세요.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입니다. 네,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기사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관련이군요. 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이죠.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본인은 이 박물관 실무에 관여를 안 했다. 그 실무는 박물관장이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노동자들의 하루 4,000원 밥값도 결정한 인물이 바로 홍문종 사무총장 아닙니까? 예, 이사장으로서요. 예, 박물관 실무를 자기는 모른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거기서부터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신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는데 홍문종 사무총장 그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에 불법 건축물을 만들었거든요. 예, 어제도 짚어주셨었죠. 네, 예. 2년 동안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이 노동법에 이어서 건축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납세관련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물관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곳은 건물 신축은 물론이고 증축 또 개축할 때에는 반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 그냥 멋대로 이 불법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경향신문이 입수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부지 내에 야외 식당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은 임대인은 홍문종 사무총장, 임차인은 K씨, 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예. 계약 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24개월이었습니다. 면적은 155제곱미터였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이 박물관을 사들인 시점으로부터 3개월 만에 작성된 이런 임대차 계약서요. 그렇습니다. 예. 자,
자기는 또 몰랐다라고 얘기하겠네요. 오늘 보니까. 예. 자, 23년 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한 검사들, 그리고 강기훈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 어제 강기훈 씨에 대해서 무죄 결정이 나온 이후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주목되지 않습니까? 예. 경향신문 5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그 검사 가운데서 이분 한 분 이렇게 연결이 된 모양인가 봐요. 윤성만 변호사. 당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으며 수사 외적인 요소는 없었다. 그러니까 뭐 정권의 개입, 뭐 압력, 지시 이런 거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윤성만 씨 같은 경우에는 그 2012년 총선에서 대전 지역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강신욱 당시 부장검사는 어떻게 됐을까? 이후에 대법관까지 지낸 다음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법률 지원 특보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예. 곽상도 검사가 있습니다. 이분 잠 안 재우고 고문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휘말린 인물인데요. 이 곽상도 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청와대 민정수석했던 분 아닌가요? 지난해 8월까지 예.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기춘 안종택 검사는 검사장을 지내서 이제 퇴임을 했는데요. 여기서 남기춘 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클린검증제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임철 검사는 2008년 총선 당시 대구 지역에서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검찰 수사 지휘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은 누구였느냐? 예. 남기춘이 아니라 김기춘. 예.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자, 당시 그 주임 검사 중에 이제 신상규 변호사가 있는데요. 예. 이 강기훈 씨는 지난달 16일 재심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신상규 변호사가 잠을 재우지 않고 반복 질문과 욕설을 했다라면서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말이죠. 예, 당시 이제 주임 검사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도 역시 잘 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고 2009년 광주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는데 지난해 7월에는 무죄 확정 사건 가운데 검사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해서 그야말로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분들 입장이 대체로 할 말 없다. 할 말 없다. 그렇게 좀 모아지고 있죠. 당신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 예. 그리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예.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매뉴얼이 있나 봐요. 예. 예. 불임 사건. 이 불임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당시에 검사들은 과연 할 말이 있을까? 당시 부산지검에서 공안검사로 있으면서 수사를 맡았던 고영주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서 법원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선배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을 했단 말인가. 엉터리 판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판결이 그렇게 난 거죠. 한편 그 고영주 변호사와 함께 당시 공안검사로 수사를 진행했던 최병국 변호사는 당시 임의 행동 등에 대한 관련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 구금이라고 보는 것들도 당시에는 합법적 제도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죠?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조선일보 12면에 난 기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선일보 12면 이 기사 바로 옆에 뭐가 제목으로 꼽혔는 줄 아십니까? 불임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니까 조선일보는 노무현 변호사에게 감사한다. 이 제목을 이걸로 달았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조선일보 주 독자층이 반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 결국에는 법원이 결국에는 친노에게 굴복당했다. 이런 식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이 제목 안에 서려 있다고 전 봅니다. 예. 한겨레 구면 기사인데요.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여기자 있었죠. 성추행 사건으로 피소가 됐죠. 얼마 전에 현직 검사의 성추행 사건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진한 지청장 말고 또 있는데 광주지검 목포지청 K검사인데 자, 이 사람에 대해서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 검찰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K검사는 지난해 10월쯤 검찰실 회식 중에 검사 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는 동료 여검사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고요. 이후에 이 여검사와 다른 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철거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예. 2명의 여성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감봉 1개월입니다. 예. 자, 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뭐 경징계에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무연수원 교수로 이 근무할 당시에 함께 회식했던 여검사 2명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N검사 같은 경우에 징계 6개월 만에 성폭력 사건 담당 검사로 일하는 이런 기행까지 벌어지는 조직이 바로 검찰입니다. 예, 자신의 과오를 거울 삼아서 네. 잘 대처하라 그런 주문인가요? 그런 주문인가요? 예. 알 수도 없습니다. 자, 이 검찰의 그 잣대를 보면 기가 막힌 게 이진한 서부지청장 같은 경우에 그 징계도 아니었죠? 그렇죠. 징계도 아닌 뭐 그냥 경고도 검찰총장의 징계도 아니고 대검 감찰본부장 예. 경고로 그쳤습니다. 그렇게 뭐 경징계도 아닌 말 그대로 그냥 뭐 주의 조치 정도에 그치는 그런 경고를 내린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여기자가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성추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예. 또 한 명의 성추행 검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동아일보 12면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과거 세탁하는 음란 의사 이런 제목인데 기가 막혀요. 환자를 더듬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의사 활동하기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양반이 로스쿨에 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합격하게 되면 이분은 법조인이 됩니다. 검찰에 가시면 되겠네요. 보니까. 예. 그 성추행, 성폭행 사건 전담하는 부서에 배치가 되면 되겠네요. 예. 편의점 본사가 24시간 영업 강요를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편의점법이라고 불리는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이름이 긴데, 예. 자,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말이죠. 이 법은 지난해 과도한 해지 위약금, 24시간 강제 영업 등으로 고통받던 편의점주들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마련이 돼서 바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앞으로 24시간 영업 안 해도 되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들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가맹주 입장에서는 손님 없을 때는 문 닫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심야 영업을 자율적으로 한다는 조항도 6개월간 운영을 해본 다음 적자가 이어지면 근거 자료를 제공한 뒤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당장 100%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시범 영업해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사가 장려금 중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사가 심야 영업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도 처벌하는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압력을 가할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법도 실효성의 의문이다. 예,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법 개정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만 냈고요. 예. 결국 그 대기업들이 주로 이제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기업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을들의 그런 신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향신문 신면 기사를 또 주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한 지청장이 관할 지역 안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나니까 왜 하필 여기서 죽었느냐라고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은 야당 의원이 아니라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예. 자, 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산 상공회의소 송년 만찬회에서 한 지청장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강연하면서 저 공사는 우리 것도 아닌데 죽어도 꼭 여기 와서 죽어. 다른 곳에서 죽지 않고 꼭 여기 와서 죽어. 예,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수서 평택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암벽 붕괴로 2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지칭한 것인데요. 한 지역 언론이 당시에 보도를 했는데요. 이를 이종훈 의원이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예. 이종훈 의원은 지난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자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 노동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당시에 참여했던 한 중소기업 대표도 그렇게 들었다는 제보를 해왔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지청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조선일보 기사 또 보겠습니다. 속 보이는 기사입니다. 일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택시장 5년 침체의 늪 탈출. 예. 지난해 5만 9천 건 거래, 작년에 2.2배, 수도권은 3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던 것과 맥락은 같은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추세라면은 올해 집값이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 부동산 전문가로 불리는 한 인사의 발언도 조선일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어제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저희 뉴스피드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주택시장이 이제 바닥을 쳤다.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건설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거든요. 예. 올해 안에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쳐서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줄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서민들 그냥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이렇게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야 건설 회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정부의 그 어떤 뜻은 이러한데 이 보수 언론들이 그 부채질을 하고 있죠.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선대인 소장은 건설사 광고가 최고의 그 광고주다. 그 지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부동산 특집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 소식 알려주고 예. 그런 내용들이 신문 기사에 네. 마치 기사처럼 예. 많이 좀 담겨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신문은 독자를 위한 기사를 쓰기보다는 광고주를 위한 기사를 쓰기가 상당히 쉽고, 이 부동산 관련한 기사는 대개는 그렇다. 전에 몇 년 전인가요? 부동산 막 그냥 뭐 붐이 일었을 때 중앙일보가 60면이 나왔는데 제가 세봤어요. 그 중에 12면이 부동산 광고였습니다. 60면 중에 12면. 5분의 1이 부동산 광고였습니다. 예. 이런 생리를 알고 뭐 빚내서 집 사실 분들은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전민년 사회부장 김기설 씨 분신 자살 사건 수사중인 검찰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는 전민년 총무부장 강기훈 씨가 자진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서 강 씨를 강제 연행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강기훈 씨는 오늘 오전 명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기설 씨의 유서가 자필이 아니라는 검찰의 발표는 운동권의 도덕성을 해치려는 공작이라며 자신은 김 씨의 유서를 써준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서 대필 사건을 맡았던 곳은 서울지검 강력부였습니다. 강신욱 강력부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검사하고 수사관들 합치면 10명 됩니다. 늘 10명이 제 주위에서 발굴했어요. 이렇게 쌍소리를 해대고 뭐 금방 때릴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잠을 안 재우고 세워놓고 뒷수갑 채고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강 씨는 특히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무자비한 협박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고 회고합니다. 네가 말을 안 하면 대신 말할 사람을 잡아들일 수밖에 없다. 엄마 답답할까? 머리채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갔으니까. 누가요? 제 지금 아내 된 인간 이하의 대접들을 받았죠. 예, 뇌물 감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실장의 필적 감정 결과를 과연 증거로 채택하느냐의 여부로 재판 과정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전민년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에게
최종 시민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MBC 보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뇌물감정 의혹 사건이 터져 당시 유서의 필적 감정을 맡았던 김영영 문서분석실장이 구속됨으로써 2심 결과가 주목됐었으나 다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서의 필적이 강기훈 씨의 것과 같다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씨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1심과 2심의 판결 취지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영원히 묻힐 것만 같았던 진실. 하지만 16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숨진 김기설 씨의 유서 대필 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과수와 사설감정원 7곳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유서의 피체는 강 씨가 아닌 김기설 씨 본인의 피체가 맞다며 재심 권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자살한 고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쓰는 등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3년 징역형을 마친 강기훈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자살한 김 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때 강기훈을 못살게 굴었던 검사와 MBC 기자가 접촉했는데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강신욱 강력부장은 검사장을 거쳐 대법관까지 지냈고 수사 전반을 진두지휘했던 신상규 주임검사는 고검장을 마치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동독여대 이사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남기춘 검사는 지난해 서울 서부지검장을 그만둔 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몸담았던 검사 대부분은 요직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유서 대필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인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 또 강기훈을 차만 채우며 사실상 고문한 검사로 지목당한 곽상도 직전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수사 검사들과 어렵게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제가 지금 검사는 맞고요. 네네. 무리한 잘못된 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당연하죠. 기소를 한 검찰에 대해서 그때 뭐 제대로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례죠. 여러 가지 증거를 다 종합해서 그게 유죄라고 판결이 난 것이지. 네. 실적 감정만 갖고 유죄 판결이 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들이 심판받지 않은 시대, 또 다시 집권한 시대. 그래서 공작 정치가 맹위를 떨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되는 시대. 이 목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황당하다 한마디로. 이건 국정원의 날조 조작 사건이라고 봅니다. 유신 시대에 써먹던 용공 조작극을 다시 21세기에 벌이고 있습니다.